빅데이터의 통찰력을 주는 엑셀 퀵스타트 10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집계의 꽃이라고 불리는 피벗 테이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 외에도 기초 통계를 내는 방법과 부분합도 함께 알아볼 것입니다. 함수고 뭐고 빨리 결과를 확인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그룹, 군집 간의 합계나 평균 같은 통계를 구할 때, 이때는 그야말로 닥치고 결과 만들어내기가 중요하죠. 이 상황에선 생산성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초급과 중급의 차이는 아주 극명합니다. 잠깐만요 하고 1, 2분 내에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달려있죠. 엑셀에서 생산성은 임무의 우선순위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쓰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의 엑셀식 사고법은 결과를 빨리 얻는 게 중요한지 형식에 맞추는 게 중요한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결과를 빨리 얻는 게 중요하다면 엑셀의 자동 집계 기능들을 이용해서 결과를 확인하는 것, 이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기초 통계 결과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엑셀에 추가 기능을 등록해야 되는데요. 추가 기능을 등록하려면 먼저 좌측 상단에 있는 파일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옵션을 선택하면 엑셀 옵션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밑에서 두 번째 추가 기능을 선택하시고 그 추가 기능에 엑셀 추가 기능 항목을 선택한 다음에 이동을 누르면 다시 추가 기능이라고 하는 다이얼로그가 뜹니다. 그 안에 보면 분석 도구가 들어있는데 이것을 체크하고 확인을 누르면 추가 기능이 데이터 탭에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메뉴가 새로 등록이 됩니다. 자, 거기서 데이터 분석을 누르면 통계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다이얼로그가 뜨는데요. 거기에 기술 통계법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누르면 기술 통계법이라고 하는 다이얼로그가 뜹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지정할 건 첫 번째 데이터 범위를, 즉 기술 통계를 내기 위한 데이터 범위를 선택하고 그 다음 결과 출력 위치를 지정한 후 확인을 누르면 통계 결과가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평균과 표준 오차, 중앙값, 기본적인 기초 통계의 결과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기술 통계를 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 탭에 보시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연결, 정렬 및 필터, 데이터 도구, 윤곽선, 메뉴가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활용할 건 데이터 탭에 새로운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메뉴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선 파일 메뉴로 가서 옵션을 가시면 밑에서 두 번째 추가 기능이 있고 하단 부분에 엑셀 추가 기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동을 누릅니다. 거기 보면 분석 도구라는 게 보이나요? 네, 체크를 하시고 확인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메뉴가 나타나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새로운 기능을 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데이터 분석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중간쯤 보시면 기술 통계법이라는 게 보이나요? 자, 선택하시고 확인을 누르면 메뉴가 뜹니다. 입력 범위는 데이터가 있는 범위입니다. 자, 연산을 통계를 내고자 하는 데이터 입력 범위는 요만큼 잡습니다. 전체를 잡지 않습니다. 통계를 내고자 하는 데이터 범위만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출력 범위는 새로운 워크시트를 내도 되고 현재 시트를 잡으셔도 됩니다. 현재 시트의 특정 위치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 확인. 통계 옵션. 이걸 선택하셔야 되는군요. 통계량, 확인. 자, 어떻게 나왔죠? 평균, 중앙값, 최빈값, 편차, 분산, 최대값, 최소값. 기본적인 통계를 굉장히 간단히 구할 수 있었죠. 간단하게 그룹 집계를 내는 것은 부분합을 사용을 합니다. 자, 물론 뒤에 피벗 테이블을 배우면 부분합보다는 피벗 테이블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그래도 부분합이 간단하기 때문에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부분합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룹으로 묶을, 그룹핑할 대상을 정렬하는 거죠. 그래서 그룹핑할 열을 먼저 선택한 다음 데이터 탭에 가보시면 거기에 정렬 메뉴가 있습니다.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신 다음 두 번째 부분합 기능을 적용하는데요. 이번엔 데이터 탭에 윤곽선이라고 하는 항목을 가시면
부분합 메뉴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걸 누르면 부분합 다이얼로그가 뜨는데 여기에 세 가지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룹으로 묶을 열을 선택하고 방금 전에 정렬한 그 열을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집계할 함수, 합계를 이용할 건지 그다음에 평균을 낼 건지 이거를 함수로 선택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연산을 할 데이터 열을 선택하는데 데이터가 있는 열을 모두 선택하시면 됩니다. 기본급, 식대, 교통비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겠죠. 자, 그런 다음 확인을 누르면 어떤 집계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 부분 보면 요약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있고 그 다음 데이터가 쭉 나온 다음에 다시 요약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부분합입니다. 그런데 부분합을 잠깐 보시면 왼쪽 부분에 보기를 정의할 수 있는, 보기를 제어할 수 있는 윤곽선이라고 하는 것이 인터페이스가 나타납니다. 숫자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 버튼이 있는데 숫자 버튼을 누르면 여기 있는 내용들이 접혀져서 보인다거나 확장해서 보인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제해 줄 수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아니까요. 여기서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 윤곽선 자체가 눈에 거슬려서 보고 싶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컨트롤 8이라고 하는 단축키로 보이기 숨기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부분합을 실습하겠습니다. 부분합을 하기 전에 반드시 선행해야 되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정렬이었습니다. 그룹핑을 하기 위해, 즉 그룹을 묶기 위한 작업으로 그 그룹에 해당할 데이터 열들을 기준으로 해서 정렬하는 겁니다. 좀 묶어주는 거죠. 만약에 근무팀별로 부분합들을 구하겠다 그러면 근무팀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이 정렬되어 있어야 됩니다. 묶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근무팀을 선택하고 데이터 탭에 오름차순 정렬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R&D팀, 기술팀 해서 각 팀들이 그룹으로 묶여졌죠. 분리되어 있지 않고 이 작업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데이터 탭에 윤곽선이라고 하는 게 있고 거기에 부분합을 선택을 하시면 그룹화할 항목이 있죠. 그룹화할 항목은 방금 정렬을 했던 그 열을 선택하면 됩니다. 근무팀 사용할 함수는 합계, 개수, 평균, 최대값, 최소값 등이 있는데 그냥 합계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산에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에 해당하는 것들 여러 개 지정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확인. 자, 그러면 어떻게 됐죠? 자, 묶여져 있는 데이터들을 모아서 중간 합계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요거를 사실 부분합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부분합들을 보여주는데 부분합은 옆에 윤곽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번호를 이렇게 하나씩 누르면 총합계를 구해줬다가 요약 정도만 보여줬다가 전체 데이터와 요약 정보를 보여주는 이런 식으로 단계를 확장해서 제어할 수 있죠. 자, 이 숫자 버튼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버튼을 통해서도 보기를 확장해 준다거나 닫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쉽죠. 자, 그리고 이 윤곽선을 보고 싶지 않다, 잠깐 숨기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8을 통해서 안 보였다, 보였다 이렇게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엑셀 기능의 꽃이자 데이터 집계의 꽃이라고 알려져 있는 피벗 테이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피벗 테이블은 굉장히 어려운 기술일 것 같지만 기능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따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지만 피벗 테이블로 내가 원하는 형식의 데이터 레이아웃, 데이터 형식을 만드는 게 그게 좀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문제 해결적 차원이지 기능적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기능을 먼저 알아보죠. 피벗 테이블을 어떻게 삽입할 것이냐. 피벗 테이블은 다른 거와 좀 달리 기능을 봤을 때 왠지 이건 데이터 이런 쪽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의외로 삽입 탭에 들어 있습니다. 삽입 탭에 가보시면 피벗 테이블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 그걸 누르시면 피벗 테이블 만들기 다이얼로그가 뜹니다. 자, 여기에서는 데이터 범위를 지정하고 그 다음 보고서를 붙여넣을 위치를 지정하는데 되게 디폴트 상태로 그냥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필드를 배치할 수 있는 하나의 형식이 나타납니다. 필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데이터가 있고 그 위에 그 열별로 나와 있는 거죠. 여기 안에서는
필드라고 구분을 합니다. 자, 필드는 드래그해서 행 레이블, 열 레이블, 그 다음에 시그마 값 여기로 드래그해서 내려놓으면 됩니다. 굉장히 직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급을 또 내려놓으면 배치가 되죠. 자, 만약에 반대로 배치됐던 걸 제거하려면 반대로 끌어다 놓으면 됩니다. 밖으로 끌어다 놓거나 반대로 위로 다시 항목으로 끌어다 놓으면 여기 있던 내용이 제거가 됩니다. 필드를 이렇게 저렇게 다양하게 배치해서 자,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하면 모양이 어떤 결과가 보여지는지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피벗 테이블을 많이 가지고 놀수록 기능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지 문제 해결력을 많이 길러줄 수 있죠. 자, 그러면 피벗 테이블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동 필터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앞서 배웠던 자동 필터의 기능들을 그대로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을 수정하는 데 있어서는 세 가지 수정 사항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집계 함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집계 함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이 시그마 값에 올라오는 집계 함수는 합계로 되어 있는데요. 합계가 아니라 평균이나 개수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함수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집계 함수의 수정은 데이터 부분을 셀을 하나 선택을 하시고, 혹은 요 시그마 값이라고 하는 요 레이블을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레이블에 지금 합계 기본급이라고 올려져 있는 이 항목 있죠? 그걸 선택하시고 피벗 테이블 도구의 옵션 필드 설정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럼 다이얼로그 하나 뜨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값 요약 기준에서 계산 유형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일단 실습을 통해서 자세히 또 알아보겠습니다. 표시 형식을 수정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같이 이건 분명 금액에 대한 것인데, 자, 이렇게만 나오면 아무래도 가독성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 가독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셀 서식과 같이 표시 형식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부분을 선택하거나 혹은 시그마 필드를 선택을 하신 다음 테이블 도구의 옵션 필드 설정 메뉴를 선택합니다. 여기까지는 집계함수 수정과 동일하죠. 자, 그러면 다이얼로그가 떴을 텐데 거기에서 표시 형식 버튼이라는 게 하단에 나옵니다. 그것을 눌러주시면 표시 형식을 셀 서식처럼 에디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레이아웃을 수정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즉 부분합의 위치를 바꾼다거나 안 보이게 한다거나 총합계를 어느 쪽으로 배치할 것인지, 그 다음에 보고서 레이아웃들, 즉 여러 항목들이 나타날 때 다중 필드를 표시할 때 다양하게 혹은 내가 입맛대로 수정할 수 있게 하는 보고서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메뉴들이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은 데이터 탭에 있지 않고 삽입 탭에 있습니다. 삽입 탭의 맨 앞에 보시면 피벗 테이블이라는 항목이 있죠. 자, 피벗 테이블 누르면 표 또는 범위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개는 이 범위를 알아서 잘 잡아줍니다. 그리고 피벗 테이블을 새로 만들 때 어디에 만들 것이냐 선택하는 옵션이 있는데 대체로는 새 워크시트를 선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즉 디폴트로 되어 있는 이 옵션을 별로 바꾸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나서 확인 누르면 자, 이런 식으로 피벗 테이블의 양식이 나오고 필드 목록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주로 에디팅을 하는 혹은 편집을 하는 방식은 요 오른쪽에 있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합니다. 필드를 배치하는 방식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마우스로 항목을 선택하고 드래그해서 얹어 놓는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열 레이블과 행 레이블들이 있는데 자, 여기에다가 그냥 얹어 주시면 알아서 레이아웃이 바뀝니다. 그러면 시그마 값에는 뭐가 와야 되냐면 연산이 가능한 필드가 내려와야 됩니다. 연산이 가능한 필드들, 계산하고자 하는 필드를 내려놓으면 되는 겁니다. 자, 뭐 이것저것 한번 얹어 볼까요? 지기도 얹어 보고, 그 다음 또 여긴 꼭 기본급만 오라는 법은 없죠. 식대라든가 교통비라든가 이렇게 복수로 얹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엑셀이 맞춰서 레이아웃을 만들어 줍니다. 자, 만약에 제거를 할 때는 다시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반대로 끄집어내면 항목을 삭제시켜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블에도 마찬가지로 복수로 이렇게 얹어줄 수 있습니다. 예. 순서를 바꿔줄 수도 있고요. 자, 움직이는 것, 배치하는 것에 따라서 모양이 계속 바뀝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는 레이아웃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저것 배치하면서 원하는 레이아웃을 찾아내는 것, 원하는 레이아웃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피벗 테이블을 잘 쓰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예.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자, 기본급을 하나 더 얹어 보겠습니다. 예, 2개 얹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몇 가지 수정을 한번 해보죠. 자, 지금 이걸 합계를 구했는데 요건 합계를 그냥 두고요. 요거를 합계가 아닌 평균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죠? 연산할, 즉 집계할 함수를 바꿔주겠다는 얘기죠. 자, 그걸 바꾸는 방법 어떻게 했냐면, 자, 피벗 테이블 로그에 옵션이 있고요. 그 다음 활성 필드에 필드 설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 보시면 값 요약 기준이라는 탭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평균으로 바꿔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거는 기본급이 나왔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평균이 계산됐죠. 자, 이번에는 보이는 모양이 좀 읽기 좋게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가독성이 좋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형식, 표시 형식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피벗 테이블 로그의 옵션에 필드 설정 버튼을 누르면, 자, 표시 형식이란 버튼이 이제 나오죠. 표시 형식을 눌렀을 때 셀 서식에 있는 표시 형식과 거의 동일한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회계를 선택하고 소시점 자릿수를 0으로 하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다음 확인. 네, 그러면 회계 형식으로 읽기 좋게 바뀌죠. 기본급도 동일하게 표시 형식을 바꿔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직위를 드래그해서 행 레이블로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중간중간 집계 결과가 요약 정보들이 나오고, 그 다음 행 레이블의 형식이 과장, 부장, R&D 팀과 그 직위가 다른 열로 나오죠. 자, 이런 디자인들을 바꿔줄 수 있는 게 피벗 테이블 로그의 디자인 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 부분합을 볼 거냐 안 볼 거냐는 부분합 표시를 안 하면 화면에 안 보이고요. 모든 부분합 표시하면 다 나오고, 그리고 상단에 위치를 하겠다 그러면 아래에 나와 있던 부분합이 위로 올라갑니다. 표시를 안 함도 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부분합을 어디에 표시할 것인지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총합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총합계도 아랫부분에 총합계를 넣을 것인지 안 할 건지, 행렬을 다 보여줄 건지 이런 것들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보고서 레이아웃을 보시면, 자, 압축 형식으로 볼 수 있는 것, 개요 형식으로 볼 수 있는 것, 테이블 형식으로 볼 수 있는 것, 모양이 그때그때마다 달라지고 있죠. 네,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식들을 찾아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피벗 테이블의 정보는 집계 정보입니다. 데이터가 집계된다는 것은 바로 그거로 차트를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피벗 테이블에는 피벗 차트와 연결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연결하기 위해서 피벗 테이블을 먼저 선택한 다음 피벗 차트 메뉴를 선택합니다. 피벗 차트 메뉴는 피벗 테이블 도구의 옵션에 도구에 보시면 피벗 차트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그걸 선택하시면 차트를 삽입할 수 있도록 다이얼로그가 뜨는데요. 거기에서 차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면 피벗 테이블에 집계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바로 그래프를 보여주죠. 굉장히 쉽죠? 피벗 테이블은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집계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래프로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의 데이터 부분을 하나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 옵션에 보시면 도구라고 하는 그룹이 있고 여기 피벗 차트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에 대한 여러 유형이 나오는데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것 아무거나 선택을 해서 확인을 누르면 새로이 차트가 나옵니다. 자, 피벗 차트가 재밌는 거는
기본적으로 필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필터만, 원하는 정보만 보겠다 라고 하면 이 필터에 의해서 내가 보이고 안 보이고를 핸들링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예, 피벗 차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없고요. 그냥 간단하게 엑셀이 잘 지원해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비주얼라이즈하게 피벗 차트와 피벗 테이블을 연결해서 보는 것, 뭐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형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빨리 집계해서 결과를 얻어내야 된다면 기술 통계, 부분합, 피벗 테이블을 사용하시면 그 결과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은 데이터 집계의 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이 정말 꽃이 되려면 피벗 테이블의 기능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들을 피벗 테이블로 구성해내고 레이아웃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피벗 테이블은 사실 연습이 많이 필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